단돈 100만 원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는 우리가 정작 내 지갑 속 수천만 원짜리 기회 앞에서는 장님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파이 네트워크가 두 번째 론치패드 프로젝트인 슬라이스 토큰을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 부의 선점 열차에 올라타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욕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야심찬 레이스에 뛰어든 이들 중 무려 90% 이상이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화면 가득 차갑게 켜진 지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채굴의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찾아온 기회의 문턱에서 수많은 개척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자산의 진입로가 막히는 최악의 먹통 사태를 마주한 겁니다. 누군가는 시스템 오류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또 누군가는 내 소중한 파이코인이 통째로 날아간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쳐가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아주 사소한 게으름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경계심이 오히려 눈앞에 굴러온 황금알을 걷어차버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꼴이니까요. 보안이라는 단단한 성벽에 갇혀 정작 돈이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내 손으로 잠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굳게 닫힌 빗장을 풀고 막힌 돈길을 단 3초 만에 시원하게 뚫어버릴 수 있는 우리 지갑 속 숨겨진 마법의 스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하는 것은 눈을 감고 걷는 것보다 쉽습니다. 굳게 잠긴 빗장을 푸는 마법의 스위치는 다름 아닌 우리 지갑 속 텍스트 지갑 설정 버튼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척자들이 지갑을 열고 메인넷 화면의 숫자만 멍하니 바라볼 뿐 오른쪽 상단에 조용히 자리 잡은 톱니바퀴 아이콘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작은 바퀴를 누르고 보안을 위한 지문 인식을 통과하면 마치 꼭꼭 숨겨진 비밀의 방처럼 비활성화되어 있던 스위치 하나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 스위치를 가볍게 켜는 순간 방금 전까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경고 문구는 거짓말처럼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화면에는 슬라이스 토큰의 선명한 거래 내역과 함께 드디어 우리가 금융의 테스트베드에 정식으로 입성했음을 알리는 숫자들이 아찔하게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단순히 앱의 버그를 고치거나 설정을 바꾸는 지엽적인 터치가 아닙니다. 향후 메인넷이라는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진짜 자산의 대홍수가 시작될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신규 토큰들을 바닥에서 쓸어담기 위한 가장 완벽한 모의 실전 훈련의 계기판을 켠 셈입니다. 이제 막힌 혈관이 뚫리듯 지갑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었고 우리는 이 거대한 생태계가 제안하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규칙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채운 이 화려한 숫자들을 가만히 뜯어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기묘한 계산법 하나가 우리의 발목을 다시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론치패드에서 새로운 토큰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 외에도 내 금고에 그만큼의 코인을 강제로 더 묶어두어야만 거래를 허가해주겠다는 이 이상한 경제학 뒤에는 도대체 어떤 거대한 설계가 숨어 있는 걸까요? 내 지갑에 들어있는 파이 코인이 50개라면 이번 론치패드에서 살 수 있는 슬라이스 토큰의 최대치도 딱 50개라는 뜻입니다. 지출하는 금액만큼 지갑에 똑같은 액수의 코인을 그대로 묶어두어야만 하는 1:1의 기묘한 공식. 이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설계한 페어 액세스 홀드의 실체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이나 코인 거래소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비효율이자 자본의 낭비처럼 보일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을 강제로 동결시켜버리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독할 정도의 비효율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인 고래들의 독점을 원천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시장에 출시되는 신생 토큰을 싹쓸이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결국 평범한 개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 공식 하나로 완벽하게 끊어낸 겁니다. 지갑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생태계의 열매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판을 짜놓은 셈이죠. 물론 이 묶여버린 파이 코인은 토큰 발행 절차가 무사히 끝나면 단 한 개의 손실도 없이 온전히 당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산의 안전을 지키면서 공정함까지 챙기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파이 코어 팀이 그저 그런 카피캣 코인을 만드는 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코어팀의 이 치밀한 설계는 단순히 자산을 묶어두는 뻔한 금융공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갑을 활성화하고 공식을 이해한 우리에게 화면 밑바닥에 숨겨진 또 다른 링크는 도무지 블록체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엉뚱하고 기괴한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 자산의 가치를 10%나 더 뻥튀기 하고 싶다면 금융 공부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오락실 게임을 하라는 이 황당한 제안 속에는 대체 어떤 거대한 트래픽의 음모가 숨겨져 있을까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투박한 미니게임 화면을 보는 순간 웅장한 블록체인의 미래를 기대했던 개척자들은 헛웃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기술이 논의되는 시대에 고작 화면 속 캐릭터를 점프시키고 벽을 넘기며 시간을 낭비하라는 제안은 모욕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게임을 두고 파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유치한 오락거리로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는 얄팍한 상술이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금융경제학의 렌즈를 끼고 이 현상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유치한 게임 화면은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이 목숨을 거는 가장 고도화된 자본의 전쟁터로 변모합니다. 웹 3.0 환경에서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권력이자 자산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용자의 체류 시간과 트래픽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전기를 소모해 가치를 증명했다면 파이는 인간의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소모해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게임을 플레이하며 레벨을 올린 사람에게 최대 10%의 토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생태계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지분 분배입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사던 그 지루한 손가락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판을 끌어들이고 파이 생태계 전체의 시가총액을 밀어올리는 진짜 엔진으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비판론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파이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트래픽의 철옹성을 쌓아올리며 기어코 다음 단계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을 보면 단 몇 주 만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며 화려하게 상장했던 수많은 밈코인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이의 무거운 걸음걸이와 단숨에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그 화려한 유행주자들의 엇갈린 운명 속에는 과연 어떤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겨져 있을까요? 단 몇 주 만에 수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찍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텔레그램 기반의 밈코인들은 우리에게 강렬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햄스터타운이나 도그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순간 세상은 드디어 파이를 대체할 진짜 영웅이 나타났다며 환호했죠. 스마트폰 뒤에 숨어 수년째 테스트만 반복하는 느림보 파이와 달리 그들은 단숨에 부의 추월 차선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장이라는 화려한 축제가 끝나고 연기가 거친 지금 그들의 성적표는 처참하기 이른 데 없습니다. 한때 수천만 명이 북적이던 공식 커뮤니티의 참여도는 민망할 정도로 토막이 났고 가격 그래프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절벽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버린 트래픽은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알맹이 없는 유행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 입은 개미들의 비명만 가득합니다. 실체 없는 기대감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가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냉혹한 금융의 법칙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반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기라는 비난과 조롱을 굳건히 버텨온 파이 네트워크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며 묵직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트래픽 트랙터리를 유지한 채 자체 거래소인 파이유엑스와 메인넷 론치패드라는 진짜 경제의 뼈대를 물밑에서 완벽하게 조립해 나가고 있죠. 남들이 화려한 겉포장지에 취해 있을 때 파이는 아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내수시장의 철옹성을 통째로 구축해온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추어 서고 거대한 폭발의 전야제가 시작되려는 지금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이 이 판을 뒤집기 위해 실행해야 할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관성적으로 누르던 채굴 버튼을 넘어 자산을 급격하게 불려나갈 진짜 실행의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파이의 폭발력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전략은 하루 몇백 원짜리 무료 채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숨겨진 진짜 물량을 헐값에 쓸어 담는 공격적인 축적입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장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투덜거리며 락업이 풀리기 무섭게 헐값에 코인을 던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눈먼 물량이 쏟아지는 이 혼란스러운 타이밍이야말로 담대한 자들이 고래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창입니다. 매달 커피 몇 잔 값 혹은 담배 몇 값 아낀 단돈 5달러, 10달러의 소액이라도 장외에서 파이코인을 묵묵히 매집해 나가는 자들이 결국 다음 세대의 자산가 자리를 꿰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의 매도 물량을 가볍게 받아내고 수요와 공급의 저울을 팽팽하게 맞추는 순간 파이의 가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철벽의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코어팀이 판을 깔아두었으니 이제 그 가치에 날개를 달아 폭등시키는 것은 온전히 우리 개척자들의 자본 세력에 달린 셈이죠. 암호화폐 시장은 단 한 번도 준비되지 않은 대중에게 불을 나눠준 적이 없으며 오직 거인의 어깨 위에서 전야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상상 못할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메인넷의 거대한 셔터가 마침내 위로 열리고 준비된 소수가 론치패드에 쏟아지는 노다지를 독식하며 환호할 때 당신은 여전히 화면 밖에서 손가락만 빨며 후회하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금융혁명의 판을 집어삼키는 진짜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